삼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4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술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민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럭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원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들을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뭐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6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6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원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원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나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하죠.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할까요? 어저께 일간이 뭐였습니까? 어저께는 경금이었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자체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하면 정화를 쓴다라고 했지만, 신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과 같고 결혼 반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운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6월에 조후하는 용도로서 화를 쓸 수 있지만, 신금은 어디까지나 신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 만약에 6월에 신금이 경금의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금을 제하기 위해서 정화를 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정화를 쓸 때는 그 정화는 경금만 깔끔하게 제하면 좋은데 신금을 위협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윌리엄 텔이 활을 잘 쏘는데 누가 그랬죠? 네 아는 아들인지 머리에다 사과를 놓고 쏴봐라. 물론 쏴서 뭐 그렇게 잘 했겠지만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귀중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정화로서 경금을 제할 때는 역시나 신금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보는 경우에는 경금이 투출을 하더라도 역시나 화를 쓰기보다는, 정화를 쓰기보다는 이때는 그래도 임수를 써서 신금을 도세죽하는 것이 조금 더 낫고,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금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죠.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가 있겠고, 신금으로서의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가치가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 먼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 도세주옥한 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고, 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습해지죠. 차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총명하고 똑똑하고 할 수 있지만 까도남까도녀, 그치? 사람이 좀 온정도 있고 조금 약간 털털 맞는 그런 기색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완벽주의자에다가 또 상관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공격적인 그런 두죠.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을 쥐잡듯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부하직원을 갖다가 전문용어로 조사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지금 왜냐하면 지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차갑기 때문에, 사주가 차갑기 때문에 뭘 봐야 된다? 화를 얻어서 조후해야 된다. 조후를 할 때는 병화로서 조후를 하되, 6월에 병화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해서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이렇게 생주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월에 신금이 임수를 보게 되면 6월에 금이 가장 깔끔하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 금백 수청을 논할 수도 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좋은 이유는 뭐다? 사주에 토가 없어야지 금백수청, 금수쌍청이 되죠. 어떤 분들이 오행 구조격을 좋아하죠. 오행이 다 있어야 좋다. 근데 이렇게 금수쌍청이 될 때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토가 있으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행이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지 마시고요. 그 격이 어떤 격이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오행이 있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오행이 있다. 특히나 이렇게 금백수청 할 때는 토가 있으면 금백수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고요. 6월의 신금 정리하면 특히 임수를 쓰는 것이 관건이고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경우에는 병화 간목을 대동해서 쓸 수 있대. 토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 일간이 되겠고요.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입니다.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자, 세 번째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인데, 격국과 용신도 당연히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틀 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유금도 음금이 되겠습니다.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음대음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음대음의 금이 금을 받다고 해서 비견으로 보지 않고요. 격으로 논할 때는 이거는 이제 음금이 월지가 금의 제왕지가 되면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매우 왕한 신앙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을 좋아하는데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뭐야?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12달 중에서 지금 6월이라고 하는 시절이 가장 금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얻게 되면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물도 금도 깨끗한 그러한 형상이 되죠. 그래서 6월의 신금은 금백수청으로서 귀함을 얻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금이 왕한 시절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는 조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월간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한습하게 만들 뿐이 되겠고요. 일지 묘목을 얻어서 신묘일주가 된다, 이렇게 묘유충이 될 것 같지만 다행스럽게도 연지에 진토가 있어서 진유합금되니 묘유충은 구제가 되겠고요. 연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 주니 이렇게 사주가 토로 인해서 혼탁해지진 않았지만은 임수를 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원국에도 화가 없는 것이 삼주를 봐서 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1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깨끗한 시절이라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역시나 신금을 더럽히거나 그러니까 심하면 신금을 토다 매금할 수도 있다라고 보죠. 간목이 있어서 토를 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일단 원국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기축시 역시 마찬가지로 토가 있어서 신금을 오금시켜 주는데 임수가 없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좀 꺼려야 될 생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술시가 됩니다. 무술시면 이 무토가 술의 뿌리를 얻고 연지 진에도 뿌리를 얻기 때문에 이거는 10중팔구 간목 연간이 있다 하더라도 토다 매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괜찮은 생시, 임진시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임수가 시간에 투출돼서 신금을 이렇게 도세주옥하는 것 나쁘지 않겠고, 또 오늘 중에서 꺼려야 되는 생시, 좋지 못한 생시로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정유시가 되면 요 유금하고 이 묘목은 진유합금이 되기 때문에 묘유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요 유금은 묘유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